네, 앞서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금융당국이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을 공개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의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영 기자. 자, 어제 기관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좀 실망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공개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 금융위원회는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이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기업 밸류업은 기업과 투자자 두 가지 방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세워 연 1회 자율 공시하게 됩니다. 해당 계획에는 현황 진단과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및 소통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요. 금융위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 원칙과 내용, 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 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와 투자 판단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오는 9월에는 수익성과 시장 평가 양호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도입해 투자 판단을 지원할 계획이고 12월에는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출시하고 이를 상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와 유관기관들이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 시행을 위해 전담 체제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내용 중에서 기업들이 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한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시할 방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참여와 계획 수립 충실도, 목표 적절성을 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 표창받은 기업은 총 5가지 종류의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기획재정부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또 소각 비용의 손금 인정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이번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이렇게 법인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꼭 진행할 필요성은 어디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시된 것은 한국 증시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관기관들은 한국 증시가 지난 10수년간 큰 양적 성장은 거뒀지만 주가 수준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산한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2,55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총액은 GDP 대비 116.2% 수준인데 이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가 순자산 비율과 주가 수익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주가 자산 비율만 놓고 본다면 한국 주식시장의 10년 평균 PBR은 1.04배로 집계됐습니다. 이 PBR이 1배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순자산의 장부 가치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선진국의 평균이 3.1배, 신흥국 평균이 1.61배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수치로 보니까 확실히 비교가 되는군요. 김 기자가 얘기한 부분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솔루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소 실망이 역력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된 첫날이었던 어제 코스피 지수는 2,650선을 내주면서 크게 후퇴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코스피는 전날 대비 20.62포인트 하락하면서 2,647.0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밸류업 발표에 앞선 이틀간의 상승세를 접고 하락세로 돌아선 것인데 이는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내용이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난 한 달여간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저 PBR 종목들의 실망 매물이 나온 것도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이 마이너스 3.81%, 금융이 마이너스 3.33%, 증권이 마이너스 2.89%로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일부 되돌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2,650선을 잠시 회복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2.03포인트 떨어진 2,625.0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시장의 실망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공개가 된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요. 벌써부터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밸류업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처럼 이 시장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받는 세제 혜택마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또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을 개편하는 한편 소액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주 환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주면서 어떤 전반적인 금액을 우상향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풍부한 기업들을 계속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사 책임 강화와 주주총회 내실화, 주식 매수 청구권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며 관련 추진안 검토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중장기 프로젝트로 천명을 한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